여러분 혹시 첫 니치 향수로 딥티크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딥티크 향수가 많은 셀럽분들이 사용한다고 좀 알려지면서 그만큼 입문용 향수로 접근하기 쉬운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딥티크도 이렇게 많이 써보고 다른 향수 브랜드도 많이 경험해본 결과 이 딥티크가 입문용으로 되게 호락호락한 그런 니치 향수 브랜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딥티크 인기 많아서 뭐 면세점에 가가지고 한번 시향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향이 너무 강하다, 울렁거린다, 너무 향이 빡세가지고 되팔거나 그런 이야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딥티크 향수 구매하시는데 성공하실 수 있도록 딥티크 향수가 어떤 방향성으로 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딥티크 베스트셀러 13종 향수들이 각각 어떤 향이 나고 어떤 호불호 포인트가 있는지 구매하실 때 꼭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위주로 딥티크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티크는 사실 우리한테 친숙한 장미나 자스민, 무화과 같은 이 자연에 존재하는 식물들을 테마로 향수를 만드는데 왜 불호 포인트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딥티크가 60년이나 된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의 스타일이 지금까지도 약간 묻어오는 거예요. 딥티크가 처음 향 제품을 내기 시작한 게 1963년도부터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 프랑스나 유럽이 전반적으로 페르시안, 인도 이쪽 중동 국가에 약간 환상이 있었어요. 그거를 그 당시에는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많이 불렀죠. 그러니까 유럽이 동양에게 갖는 환상들. 그래서 이 딥티크도 그 당시의 분위기에 맞춰서 우리도 이제 신비하고 미스테리한 그런 국가를 주제로 삼아서 향수 한번 만들어 보자. 딥티크가 처음 향 제품을 만들 때 3가지의 캔들을 만들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 때라는 향인데요, 진짜 향이 인도 특유의 향신료들 굉장히 스파이시합니다. 그 PD님한테 한번 제가 맡아보라고 할게요. 아우, 이거는 인도의 그 강한 카레 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DNA가 사실 딥티크가 추구하는 방향성인 거죠. 딥티크가 또 1968년도에 로라는 첫 향수를 내거든요. 근데 그것도 왜 향수 남자 여자 딱딱 나눠져 있어, 나는 그게 싫은데 하면서 이제 우리는 최초로 중성적인 향을 만들었어 하면서 낸 거예요. 근데 그 향도 진저, 시나몬, 휴민, 카다몬 이런 패밀리 노트로 되어 있어요. 애초에 딥티크는 동양적인 DNA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은 깨끗하고 산뜻하고 부드럽고 투명하고 그런 향기를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추구하는 방향성부터가 좀 잘 안 맞는다, 약간 호불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딥티크의 오로즈라는 향을 리뷰해볼게요. 딥티크 오로즈는 장미 워터라는 뜻의 이제 프랑스 말이고요. 먼저 EDT는 약간 깨끗한 물에다가 하얀색 가루 비닐을 딱 넣고 장미향, 섬유유연제, 그리고 복숭아향, 라즈베리향, 빨간색 과일향이 섞인 그 2% 음료수 알죠? 그 향이 나는 듯 안 나는 듯 그런 음료수를 함께 섞어서 맡았을 때 나는 향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옷은 프랑스 패션 중에서 미니 플로럴 드레스에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로즈 EDP 같은 경우에는 EDT에서 느낄 수 있는 약간의 그 과일향이 첨가된 장미향이 비슷하게 나는데요, 중요한 건 EDT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투명한 연핑크 같은 느낌의 장미향이 느껴졌다면 EDP로 오면 훨씬 더 이 장미향이 강해집니다. 되게 빨간 장미향이 강해져요. 그리고 EDP 같은 경우에는 맡아보면 암브로픽스라는 그 우디한 향을 내주는 향료의 향이 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흔히 뭐 어나더 같은 향수에서 느껴지는 살냄새 향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향이 조금 더 잘 올라옵니다. 이 오로즈가 기본적으로 지속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이 향의 그냥 캐릭터 스타일상. 그래서 지속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EDP 버전을 구매하셔도 뭐 큰 그 향에서 호불호 포인트는 없을 것 같아요. EDT랑 EDP 사이에. 그리고 이 오로즈의 공통된 호불호 포인트, 특유의 화장품에서 느껴지는 파우더리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나 화장품 파우더리 느낌이 나는 향이 싫다 라고 하시면 오로즈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우더리한 느낌이 강하지 않고 좀 더 산뜻한 과일향이 강조된 장미향을 원한다 하면 루이비통의 로즈 데 범이라는 향을 한번 시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향수는 롬브르달로인데요. 이 롬브르달로는 물속의 그림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먼저 EDT 버전을 맡아보면 향수를 뿌리자마자 이 찌린내 같은 파인애플스러운 향이 배어있는 날카로운 토마토 잎사귀 향이 나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물기 어린 검붉은 베리 향이 올라오면서 점차 진짜 장미향스럽게 변해갑니다.
그리고 오로즈는 달거든요. 근데 롬브르단로는 달지는 않습니다. 쌉싸름한 줄기향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장미향이다. 식물 쪽 향, 야채 쪽 향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향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EDP는 EDT보다 훨씬 토마토 잎사귀, 줄기향이 강하게 올라와요. 더불어서 비 온 다음에 느껴지는 그 습습한 흙에서 나는 향, 그런 비릿한 흙향도 좀 올라오는 편이고요. 동시에 미들노트부터 베이스노트 없어질 때까지 담배 냄새 같은 그런 장미향이 쭉 지속됩니다. 그래서 롬브르단로가 장미향이지만 중성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남자분들이 썼을 때 오드 퍼퓸 버전은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우아한 남자 이미지가 좀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 롬브르단로의 호불호 포인트는 둘 다 강한 그리너리한 향이 난다는 거예요. 줄기의 날카로운 느낌. 근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롬브르단로는 담배 향기가 나요. 직접적으로 그 담배 연기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담배 피고 나면 옷에 남는 냄새가 있거든요. 그 특유의 뭔가 베리 같은 느낌? 담배 냄새 싫어하는 사람은 이 향 별로 전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 담배 향이 꽤 잘 나요. 왜냐면 장미를 만들 때 그 담배 향이 나는 원료가 들어가요. 다마스콘이랑. 그래서 민감한 분들은 무조건 맡을 수 있는 향이어서 좀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본인이 담배를 핀다. 그럼 좀 잘 어울릴 수 있겠죠. 대체하기가 좀 어려운 향수인 것 같아요. 이 그리너리한 게 세면서 동시에 베리한 느낌도 있고 강한 장미향까지 같이 갖고 있는 향수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폭력적인 장미향인 것 같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만큼 개성이 있는 향이죠. 세 번째는 이제 필로시코스라는 향인데요. 무화과 나무의 친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일단 EDT 버전은 향수를 뿌리면 약간 쌉싸름한 잎사귀 향과 함께 이제 건조한 나무 향이 올라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잎사귀 향이 조금 옅어지고 크림 같은 질감의 코코넛 향이 같이 나무 향이랑 올라옵니다. EDP의 경우에는 EDT랑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나무에 인센스 뉘앙스가 추가돼요. 약간 절간향이라고 하고 향 피울 때 나는 향, 그런 뉘앙스가 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EDP를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 EDT가 조금 더 무화과스러운 과육의 느낌은 더 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무화과 향수 치고는 굉장히 우디합니다. 그게 좀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호불호 포인트는 이 필로시코스가 무화과다 보니까 락토닉이라고 해서 이 코코넛 혹은 우유 같은 느낌이 나는 향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사람에 따라서 그냥 기름진 그 부패한 우유나 코코넛 느낌. 그래서 이 필로시코스는 우리가 되게 상큼하고 달콤한 무화과 생각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되게 건조하고 야생의 자연에 그냥 흙에 막 굴러다니는 그런 무화과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쿰쿰한 흙향과 이 크리미한 뉘앙스가 같이 올라오면서 답답하고 기이한 그런 불호 포인트를 느끼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입문자로서 경쾌한 분위기의 무화과 향수를 쓰고 싶다 하시면 저는 조말론의 피그 앤 로터스, 아르마니 프리베의 피그 에덴, 필로시코스보다 훨씬 더 이 프루치한 느낌이 강해서 그리고 하나 더, 지방시에 투르블 페트라는 향도 있거든요. 무화과를 주시하게 그리고 민트한 프레쉬한 느낌을 얹혀서 푼 향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오대성인데요. 이 오대성은 감각의 물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뿌리자마자 안젤리카, 그다음에 푸디그레인, 약간 약초 뉘앙스를 가진 씁쓸한 나뭇가지 느낌과 오렌지 향이 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씁쓸하다는 거예요. 원래 이런 오대성 같은 장르는 시트러스가 팡 하고 터지면서 귤밭에 와 있는 그런 맛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대성이 되게 쓸쓸한 가을 느낌이 나는 그런 향수고요. 달지 않고 비누 같은 머스키한 느낌도 없고요. 건조하고 우디한 상태로 쭉 지속되는 향입니다. 이 안젤리카나 패출리, 그 우디한 톤들이 좀 거슬릴 수 있어요. 입문자분들한테는. 만약에 여름에 쓸만한 이 상쾌하고 과즙이 막 팡팡 터지는 그런 시트러스 향수를 딥티크에서 원하신다면은 오대성보다는 오에도를 경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훨씬 달고 주시하고 훨씬 더 시트러스해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 오에도를 좋아합니다. 근데 오에도가 일본의 에도를 말하는 에도 시대 할 때 에도. 그래서 일본 분이 만드신 거예요. 딥티크가 아닌 브랜드에서는 결은 많이 다르지만 자연적이면서 시트러스한 플로럴, 프레데릭 말의 꿀룽 앙데레빌도 한번 경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향수는 딥티크 베스트셀러 플레르드 4입니다. 피부 위에 핀 꽃이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이 플레르드 4를 뿌리면 처음 느껴지는 게 금속처럼 날카롭고 건조한 후추향이 코를 팍 때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약간의 흑 뉘앙스 느낌이 있는 회색깔의 파우더 세제 향이 납니다. 사실 이 플레르드 4 같은 경우에는 그 암브레톨라이드라는 머스키한 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키한 향이에요. 근데 앞에 탑노트에 치고 나온 후추향이 이 향을 되게 재밌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입문자분 입장에서는 앞에 치고 나오는 그 매캐한 후추향 때문에 오히려 이 향이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대체 향수로는 푸말의 이리스 푸드르라는 향이 있거든요. 그 향은 조금 더 상쾌하고 도전적인 할머니 파우더 분냄새 같은 게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완전히 살냄새, 머스키함이 강한 쪽으로 가고 싶으시면 르라보의 어나더도 한번 시향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세제 느낌을 좀 주고 싶다면 제가 참여한 그 원웨이의 화이트 스팀 플라워 향수도 한번 같이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암브레톨라이드 메인 머스키 향수입니다. 다음 향수는 이제 오듀엘르라는 향수인데요. 이 오듀엘르는 이중적인 물이라는 뜻이래요. 일단 EDT 먼저 맡아보면은 되게 옅은 인센스 향내가 배어있는 후추향이 나는 건조한 나무 냄새가 올라옵니다. 거기에 살짝 바닐라 터치가 되어있는 느낌? 그래서 이게 왜 이중적인지 알 것 같아요. 누구는 이걸 나무향이라고 얘기할 거고 누구는 이걸 바닐라 향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EDP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 후추향과 인센스 향이 강하게 나요. 그리고 키포인트, EDT는 약간 허한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중앙에 비어있는. 근데 이제 EDP에서는 오렌지 플라워 같은 플로럴 향이 딱 나면서 되게 밸런스 있게 딱 잡아줍니다. 바닐라 향수로서 오듀엘르를 고민하고 계신다. EDP가 맞을 것 같고요. 그냥 나 우디한 향수 찾는데 조금 바닐라 향이 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신다면은 EDT 버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향의 호불호 포인트는 인센스 냄새가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캐한 고무 타는 느낌으로 느낄 수도 있고 목재가 좀 타는 느낌, 그게 강하지는 않은데요. 약간 거슬릴 수는 있어요. 이 오듀엘르가 사실 딥티크가 잘하는 패밀리 중에 하나거든요. 암브레노트. 근데 이 암브레노트가 동양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시큼한 향이 나요. 이국적인 거 싫다, 나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 바닐라 향을 기대한다, 이러면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체 향수는 바이레도의 집시워터. 구조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훨씬 시트러스한 톤이 있어서 좀 가볍게 접근을 하실 수 있는 바닐라 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달달하고 매캐한 느낌, 근데 그게 이국적이진 않았으면 좋겠다 향으로는 제가 참여한 바닐라 빌르라는 바닐라 향수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스모키한 엠버에다가 버번 바닐라를 얹혀서 되게 달콤하고 스모키한, 근데 그게 이국적이진 않은 그런 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닐라 버전의 어나더 13이다. 다음 향수는 이제 탐다우인데요. 이게 또 뭐 베트남에 있는 탐다우 국립공원 이름을 따온 거라고 해요. 근데 이 탐다우가 종교 사원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탐다우는 좀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이 샌달우드 향수라고 하는데요. 제가 EDT는 없어요. EDP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매캐한 뉘앙스에 타는 듯한 고무 냄새, 응축된 연필 심향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매캐한 고무 냄새는 조금 사라지고 이 히노키 같은 사이프러스 나무 향이 납니다. 약간 인센스한 향이 막 올라오는 사원의 절향 느낌은 아니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냥 그런 사원이 있을 것 같은 숲에서 나는 향이라고 저는 좀 느껴졌고요. 좀 어두운 혹은 숲의 나뭇잎들이 진한 초록색인 느낌.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방향성의 향이 쓰고 싶은데 탐다우가 좀 너무 강한 느낌이 들면 전 개인적으로 꼼데 가르송의 히노키 향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가볍고 프레쉬하고 맑은 숲향. 그 다음은 이제 도손인데요. 도손도 굉장히 유명한 향이죠. 베트남 하롱베이에 있는 도손 비치라는 곳이 있대요. 그 인상을 담은 향이라고 하고요. 뿌리자마자 그 약간 짭짤한 느낌과 함께 그 멜론의 향이 팍 풍겨오고요. 그 다음에 코코넛스러운 화장품 향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꼬릿꼬릿한 하얀색 꽃향으로 변해요. 근데 그 꽃향이 되게 화장품스럽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마시마로 토끼 인형에서 나는 향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비슷합니다. 다만 도손이 훨씬 더
무겁고 꼬릿꼬릿하다. 그리고 EDP 같은 경우에는 EDT보다 암브로픽스라든지 이 머스키안, 따뜻하고 동물 털 같은 그런 느낌의 향료를 더 많이 집어넣어서 EDT는 진짜 야생 느낌이 있고 EDP는 조금 더 라운딩, 풍부한 느낌?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살냄새 같은 뉘앙스가 EDT보다 훨씬 잘 올라오는 것 같아요. 도쏘는 굉장히 호불호 포인트가 많은 향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도쏘의 메인 테마가 자스민 앤 튜베로즈인데요. 얘네들이 향수 업계에서 헤비 플로럴이라는 용어로 불려요. 굉장히 강하고 진하고 무거운 향을 내는 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두통까지도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딥티크가 또 곤조가 좀 있어요. 예쁘게 만들지 않고 그 해변에서 좀 거친 인상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인돌이라고 하는 그 향료 향이 엄청 많이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꼬릿꼬릿한 향을 싫어하신다 그러면은 도쏘는 진짜 못 쓰실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입문용으로는 비추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입문용으로 화이트 플로럴 향수를 찾고 계시다면요, 산마노의 프리자, 메종 마르지엘라의 레이지 선데이 모닝, 프레데릭 말의 이제 카날 플라워, 그러면 조금 더 섹시한 느낌을 줄 수 있고 야성적인 도쏜 장르를 정말 예술적으로 표현한 향이 궁금하다 하면 세르주르텐의 투베로즈, 크리미넬, 이 세 가지 향을 돌려가면서 맡아보시면은 투베로즈, 자스민 향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향수는 바로 오르페용입니다. 오르페용 같은 경우에는 상업자들이 자주 갔던 바에서 영감을 받은 향이라고 하는데요. 바가 일단 굉장히 옛날 바였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클래식한 느낌을 많이 살렸어요. 그래서 이 오르페용을 뿌려보면 초반에는 이 강한 매니큐어 같은 이 자스민 향이 올라와요. 또 바나나로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이후 사이다처럼 이 스파클링한 그런 느낌을 주는 라임이라든지 로즈마리라든지 클로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비누 혹은 쉐이빙 크림 향이 납니다. 근데 그게 약간 아빠가 쓰던 시대의 뉘앙스를 담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왜 인기가 있지 좀 신기하기는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허브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매운 느낌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사실 이 허브류랑 오르페용의 구조가 약간 남자 스킨 향이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오르페용이 약간 그 계열이에요. 남성분들에게 더 가까운 향이겠네요. 근데 이 자스민, 벤질 아스테이트 향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가 막히다, 중성이다, 이거 진짜 잘 만든 향이에요. 다음 구조적. 그러니까 플레르드 뽀랑 비슷한 뉘앙스가 있는데 사실 전혀 다르고 사람들은 비슷하다고 느낄 거예요. 근데 이제 풀어낸 방향성은 전혀 다르고 구조가 전혀 다르다. 네. 생각보다 딥티크가 베트남을 많이 다뤘네요? 네, 그 창업자가 이 베트남에서 살았대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이 베트남 관련된 추억의 장소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딥티크가 리퀴드 랜드스케이프라는 개념으로 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화가가 풍경화를 그리듯이 자기네들도 이 풍경을 이 향료로 그려낸다라는 정신으로 향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향을 만들 때 풍경을 그대로 1대1 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공간에 있었을 때 받은 인상, 그 인상을 그려내는 방향성으로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60년 된 브랜드였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인상주의 예술이 각광을 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냥 쉽게 복제해놓는 그런 향을 만드는 브랜드는 아니다. 네, 확고한 자기만의 추구미가 있는 브랜드다. 제가 딥티크도 바틀이 변경되기 전부터, 한국에 이 향수가 들어오기 전부터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미래에 이렇게 딥티크가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을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왜냐면은 너무 향이 개성이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좀 프랑스 고전주의 DNA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우울하고 다크하고 우아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범대중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못 했는데, 오로즈나 뭐 플레르드뽀 이런 좀 후반기에 뽑힌 향들이 딥티크를 하드캐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이 딥티크는 프랑스 고전주의, 그 프렌치 시크를 추구하는 브랜드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패션 같은 경우에도 너무 캐주얼한 거에다가 이 향을 뿌리면 조금 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르메르나 약간 코스 같은 좀 뉴트럴 톤의 디자인 패턴도 막 엄청 튀지 않고 분위기로 눌러버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딥티크를 잘 활용하면 진짜 분위기 깡패가 되는데 엄청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향수 관련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